평범한 월급쟁이도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재테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높은 연봉이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체계적인 계획과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연봉 3, 5억만 원 직장인 중 10년 내 1억을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실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할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을 뿐입니다. 월급쟁이의 1억 만들기 로드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1단계 지출 줄이기 마이너스 가장 확실하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라. 재테크의 첫걸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이 있어도 돈이 셀 구멍이 있다면 물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직장인 가구의 월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 26.8%, 식비 13.2%, 교통비 12.1% 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타 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8.3%에 달했습니다. 이 기타 잡비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출 절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지출 줄이기 전략. 1.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현재 사용 중인 구독 서비스를 모두 나열해 보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 헬스장 회비 등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 실제로 활용하는 서비스는 얼마나 될까요? 재테크 전문가 이한영 씨 블로그 월급쟁이 재테크 운영은 자신의 경험담에서 구독 서비스만 정리해도 월 8만 원, 연간 9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년이면 거의 300만 원입니다. 이 고정비 재점검하기, 통신비, 보험료, 대출 이자 등 고정비는 한 번 줄이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 요금제 변경만으로도 월 23만 원 절약 가능. 보험료 중복 보장 정리로 월 510만 원 절약 가능. 대출 이자, 금리나 요청이나 대환 대출로 월 10만 원 이상 절약 가능. 3. 편의점 카페 이용 줄이기. 편의점에서 하루 3천 원씩 쓴다면 월 9만 원, 연간 108만 원입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4천 원을 매일 마신다면 월 12만 원, 연간 144만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연간 250만 원이 넘습니다. 지출 관리의 핵심 가계부 쓰기. 가계부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성공한 재테크 실천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계부를 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의 핵심은 분류입니다. 지출을 고정비, 변동비, 비상금으로 나누고 각각의 목표 비율을 정하세요. 고정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 소득의 40% 이하, 변동비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 등 소득의 30% 이하, 저축 및 투자 소득의 30% 이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만 제대로 가계부를 써보세요. 자신도 몰랐던 지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종잣돈 만드는 비법. 마이너스 월급의 50%를 강제로 모으는 법. 선저축 후지출의 마법. 남은 돈을 저축하자는 생각으로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저축부터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선저축 후지출 원칙입니다. KB국민은행의 2024년 직장인 재무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직장인의 89.7%가 급여 수령 즉시
저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산 1천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이 비율이 23.1%에 불과했습니다. 월급의 50%를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 1. 자동이체 시스템 구축하기. 급여 계좌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메인 계좌 생활비만 남겨두기. 적금 계좌 목적 자금별로 분리하기. 투자 계좌 장기 투자 자금 별도 관리하기. 이 통장 쪼개기 전략. 성공한 재테크 실천가들은 평균 57개의 통장을 운영합니다. 각 통장마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통장,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생활비 통장, 한 달 생활비만 이체받는 통장. 적금 통장, 목돈 마련용 통장. 비상금 통장, 긴급 상황 대비 통장. 투자 통장, 주식, 펀드 등 투자용 통장. 용돈 통장, 개인적인 소비용 통장. 3. 보너스 100% 저축하기.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매년 보너스 300만 원을 받는다면 이를 10년간 100% 저축할 경우 이자 포함 약 3,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는 없어도 생활하던 돈이므로 100% 저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리적 저축 방법. 1. 소액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월급의 50%를 저축하기 어렵다면 10%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마다 5%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 시각화하기. 1억을 모으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3년 후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효과적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저축 챌린지 참여하기.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저축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유명한 365일 적금 챌린지의 경우 첫날 1원, 둘째 날 2원, 이런 식으로 매일 1원씩 늘려가면 1년에 66만 7천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3단계 절세 상품 활용하기. 마이너스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률 높이기. 절세 상품이 왜 중요한가?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세금을 덜 내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연간 500만 원을 저축할 때 일반 상품과 절세 상품의 차이는 10년 후 수백만 원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2025년 현재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완전 정복. ISA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ETF, 리츠, 포함주가 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일반형 계좌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 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활용 전략. 계좌 유형 선택하기. 일반형 직전 세계 연도 평균 소득 5천만 원 초과자. 서민형 직전 세계 연도 평균 소득 5천만 원 이하자. 농어민형 농어민 및 해당 배우자.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비과세 한도가 2배 400만 원이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를 선택하세요. 투자 상품 선택하기. ISA 계좌에서는 예금, 적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손실통산 기능입니다. A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B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손실과 수익을 상계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기 후 전략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똑똑하게 활용하기.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최대화 전략.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세율 24% 구간.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세액 공제 144만 원. IRP 300만 원 추가 납입 시 세액 공제 72만 원. 총 216만 원의 세금 절약 효과.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ISA 계좌 연 2천만 원 공격적 투자.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안정적 투자. IRP 연 300만 원 중위험 투자. 이렇게 구성하면 연간 2,900만 원의 절세 투자가 가능하며 세금 절약 효과만으로도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놓치지 마세요. 청약통장은 직접적인 투자 상품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내 집 마련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첨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는 최고의 로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소액으로 시작하는 투자 마이너스 ETF와 펀드로 돈 불리기. 투자 왜 해야 할까? 저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예금 이자율은 연 3% 내외인 반면 물가 상승률은 연 3.5%입니다. 즉, 예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5.2%, 미국 주식시장 S&P 500은 약 13.1%였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간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ETF 투자 완전 가이드. ETF란 무엇인가? ETF EXCHANG 트레이디드 펀드는 여러 주식을 묶어서 만든 상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적고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2025년 추천 ETF 전략. 시장 사이클에 맞춘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성장주 ETF KODEX 200, TIGER 코스닥 150, 경기 둔화기에는 배당 ETF KODEX 고배당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ETF 포트폴리오. 안정형 포트폴리오 위험도 낮음. 코덱스 240% 한국 대표 200개 기업. 타이거 미국 S&P 500 30% 미국 대표 500개 기업. 코덱스 고배당 20% 안정적인 배당 수익. 코덱스 단기채권 10% 안전자산. 균형형 포트폴리오 위험도 중간. 코덱스 230%. 타이거 미국 S&P 500 30%. 타이거 코스닥 150 20% 성장주 투자. 코덱스 200 ESG 10% ESG 투자. 코덱스 단기채권 10%. 공격형 포트폴리오 위험도 높음. 타이거 미국 S&P 500 40%. 타이거 코스닥 150 3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0% 기술주 집중 투자. 코덱스 중국어 50 10% 신흥국 투자. 달러 코스트 평균법의 위력. 투자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 사야 할까? 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달러 코스트 평균법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적게 사고 가격이 내릴 때는 많이 사게 되어
평균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달러 코스트 평균법의 효과. KODX 200에 매월 50만 원씩 5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 수익 약 500만 원, 연평균 3% 수익률 가정. 최종 자산 약 3,500만 원. 같은 금액을 예금에 넣었다면 이자 포함 약 3,200만 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펀드 vs ETF. 어떤 것을 선택할까? 펀드의 장점. 전문가가 운용. 자동 재투자. 적은 금액으로 시작 가능. 펀드의 단점. 높은 수수료 연 1-3%. 운용사 위험. 낮은 투명성. ETF의 장점. 낮은 수수료 연 0.1-0.5%. 높은 투명성. 실시간 거래 가능. ETF의 단점. 직접 관리 필요. 재투자 번거로움. 최소 투자 금액 존재. 초보자라면 펀드로 시작해서 ETF로 옮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펀드로 투자 경험을 쌓은 후 수수료 절약을 위해 ETF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투자 시 주의사항. 일생활비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는 최소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돈으로만 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손실이 날 때 팔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전문가도 어려운 일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기간 수익에 연연하지 마세요. 투자는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의 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5단계 재테크 마인드셋 마이너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법. 재테크 성공의 핵심은 시간.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복리 효과 시뮬레이션. 매월 50만 원씩 투자, 연 5% 수익률 가정. 5년 후 3,307만 원 원금 3천만 원, 수익 307만 원. 10년 후 7,764만 원 원금 6천만 원, 수익 1,764만 원. 15년 후 1억 3,467만 원 원금 9천만 원, 수익 4,467만 원. 20년 후 2억 573만 원 원금 1억 2천만 원, 수익 8,573만 원. 20년째가 되면 수익이 원금보다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방법. 1. 작은 목표부터 세우기. 1억을 모으겠다는 큰 목표보다는 1년에 500만 원 모으기, 첫 1,000만 원 만들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더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재테크 커뮤니티 활용하기. 혼자서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온라인 카페,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점검하기. 매월 마지막 주에는 가계부를 정리하고 투자 성과를 점검하세요. 목표 대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하세요. 사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 투자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이프 스타일과 조화 이루기. 재테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재테크 원칙. 50-30-20 법칙. 50% 필수 지출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30% 선택 지출 문화생활, 쇼핑, 여행 등. 20% 저축 및 투자.
즐거움 예산 확보하기. 매월 일정 금액은 즐거움 예산으로 책정하세요. 친구와의 모임, 취미 활동, 작은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재테크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 투자 우선하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운동, 건강한 식단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성공한 재테크 실천가들의 공통점. 국내 유명 재테크 블로거들과 투자 전문가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일찍 시작했다.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지금이라도라는 마음가짐으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이 꾸준함을 유지했다. 화려한 투자 기법보다는 단순하지만 꾸준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매월 적금 넣기, 펀드 적립식 투자 등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3.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 인터넷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기본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감정적 투자를 피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팔거나 급등할 때 욕심에 사지 않았습니다. 미리 세운 원칙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5. 다양화를 실천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않고 예금적 금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연령대별 재테크 전략. 20대 재테크 전략. 20대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비상금 월 생활비의 3개월분. 저축 비율 월급의 30% 이상. 투자 전략 주식형 펀드. 해외 ETF 비중 높게. 우선순위 자기개발 투자도 병행. 20대에 매월 30만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연 7% 수익률 가정하면 40년 후 약 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30대 재테크 전략. 30대는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월 생활비의 6개월분. 저축 비율 월급의 25% 이상. 투자 전략 주식 60%, 채권 40% 비율. 우선순위 주택 마련 자금, 자녀 교육비 준비. 40대 재테크 전략. 40대는 수입이 정점에 달하지만 지출도 많은 시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비상금 월 생활비의 6개월분. 저축 비율 월급의 20% 이상. 투자 전략 주식 40%, 채권 60% 비율. 우선순위 노후 자금 마련, 자녀 대학 등록금.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1단계 현재 상황 파악하기 1개월. 가계부 작성으로 수입 지출 현황 파악. 현재 자산 부채 정리. 재무 목표 설정. 2단계 기초 체력 다지기 3개월. 비상금 3개월분 마련. 고정비 절약으로 저축률 높이기. 절세 상품 ISA, 연금 저축 가입. 3단계 본격적인 투자 시작 6개월. ETF 적립식 투자 시작.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산 투자. 투자 원칙 수립 및 준수. 4단계 시스템 최적화 1년. 투자 성과 점검 및 리밸런싱. 세금 최적화 전략 실행. 장기 목표 재점검. 5단계 목표 달성 및 유지 지속.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전략 조정. 새로운 목표 설정. 실패하는 재테크 vs 성공하는 재테크. 실패하는 재테크의 특징.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 남들이 좋다는 것만 따라함. 감정에 따라 투자 결정. 한 번에 큰 돈을 투자. 공부 없이 무작정 시작. 성공하는 재테크의 특징.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자신만의 투자 원칙 수립. 감정보다 데이터에 의존. 분할 투자로 위험 분산.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재테크 성공을 위한 마지막 조언. 1. 완벽함보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에 올라오는 투자 성공담을 보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과 목표가 다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첫 100만 원, 첫 1000만 원을 모았을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이런 성취감이 다음 목표를 향한 동력이 됩니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에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5.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재테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1억을 모으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미 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행력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지출 관리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선저축, 후지출, 월급의 30% 이상을 자동이체로 저축하세요. 절세 상품 활용 ISA,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줄이세요. 분산 투자, ETF 적립식 투자로 장기 수익을 추구하세요. 꾸준함 유지,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세요. 1억이라는 목표가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면 먼저 1000만 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재테크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고 그 다음 목표들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재테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요.